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멍하면 우측 뇌가 산다. 일상을 벗어나 의미가 없게 멍하니 무언가 바라보면은 우측 뇌가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한편 멍 때리면 내 안에 있는 기혈, 경혈을 살려내어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멍 때리는 난로이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41번째 이야기는 멍 때리기 편, 즉 쉼과 멍한 시간을 가지면 최고의 건강 찾기가 된다는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327쪽에서 332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에 이 쉼, 멍한 시간을 첨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 멍하게 바라보면, 자,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사유, 생각의 청동상이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청동상입니다. 첫 번째, 멍하게 바라보니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 멍이란 글자는 한자어에도 없는 문자입니다. 굳이 한자어로 표현하면 몽이라 하여 멍해지다, 정신을 잃다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멍이란 말이 있죠. 멍하게 바라보니, 멍하니, 혹은 멍 때리기, 혹은 기가 막혀 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가 막혔다는 이야기는 내 몸 안에 경혈, 즉 막힌 핏길이 많다는 것이죠. 일상의 연속된 반복된 생활로 체내 노폐물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경혈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즉 쉼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에 골몰할 때 우리가 보통 대부분이 좌측뇌, 이 좌뇌를 반복적으로 쓰죠. 이 좌뇌는 계산하는 것과 같은 수렴적 사고, 즉 자신이 습득한 상식, 지식의 한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그러나 일상을 벗어나서 무의미하게 멍하니 멍 때리기를 하면 우뇌의 확산적 사고가 활성화되어서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르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미지는 창밖에 걸터 앉아서 바깥 풍경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네요. 다섯 번째, 멍하게 바라보며 뇌의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뇌는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뇌의 시냅스, 즉 해마가 활성화되어 이때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그 중에 중요한 기억을 새로운 공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즉 이제까지 학습한 기억을 저장하거나 축적할 때가 바로 잠잘 때, 멍할 때 축적하고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8시간 했다. 그러면 1시간은 멍을 때려야 최소한 공부한 것이 뇌에 기록,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즉 학업 성적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따라서 내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복잡한
일상의 정보가 정리되지 않아서 기억이 저장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깜빡깜빡 잊는 일이 많아지고 심하면 기억이 상실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7번째, 멍하게 바라보기는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기혈을 살려내고 새로운 에너지, 동력원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멍한 시간 갖기입니다. 2번째, 멍하니 바라보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지금 벽을 베고 푸른 하늘을 그야말로 멍하게 초점을 잃고 바라본 모습이죠. 첫 번째, 멍은 기가 막혀서 서 있는 것으로 보통 풀이를 합니다. 서 있다, 사람이 직립하여 서 있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로 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인지 중요하죠. 2번째, 멍때리기로 널리 알려진 멍은 의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 의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배제해서 정보와 기억이 완전 사라진 무의식 상태, 즉 초현실적 경험을 하는 상태를 우리가 멍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 그대로 일상에서 벗어나 무엇을 그저 맹목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오래도록 바라보기 등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고 멍한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뇌를 쉬게 해주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정서 안정의 중요한 활동이 바로 멍한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초점을 잃은 듯 멍하게 있는 개의 모습이죠. 동물들은 이 멍 때리는 시간이 인간보다 수십 배 더 많습니다. 5번째, 특히 멍한 상태를 지속할 때 림프절이 살아나 체내 염증 수치를 낮게 만들어서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6번째, 멍한 상태로 접어들면 뇌가 휴식하며 인체의 혈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로 긴장된 의식을 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액 속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7번째, 이러한 멍함을 지속하면 체내 면역력도 향상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8번째, 예를 들면 직접 숲을 찾아가지 않고도 창밖으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멍한 행동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진정시켜 더 나아가 살림력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멍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적인 건축물 구조, 실내 환경이죠. 자, 첫 번째, 일상 속의 건축물이나 실내의 환경은 인공적인 기능성과 편리한 조형으로 변화가 없는 직선에서 오는 좌뇌의 피로감을 더 만들게 됩니다. 이 직선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좌뇌가 이게 직선이 아닌 곳을 자꾸 찾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그 딱딱한 것 때문에 좌뇌가 더욱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 비정형적인 곡선의 다채로운 변화가 많은 대상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은 직선이 거의 없죠. 이 직선이 사라진 자연 속에서 멍한 상태를 지속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폭포에 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의 초록 나무와 맑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안정된 정서를 생산하여 상쾌한 호흡으로 기분까지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 자연 속에서 멍하게 바라볼 수 없다면 자연을 실내로 옮겨놓은 꽃이나 식물 혹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미술 작품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그림 한번 보세요. 달 항아리에 매화꽃이 피어있는 그림인데 그림이 완전 많이 다르죠. 이 배경만 채색이 되어 있고 주제는 여백으로 다 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무의 결무늬 이런 거 한번 멍하게 한번 바라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변화무쌍한 예쁜 꽃을 바라보면 경직된 직선의 필요한 시각에서 해방되며 향기를 맡고픈 감동이 생기고 마음까지 차분히 가라앉아서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또 식물이 뿜어내는 고순도의 산소, 식물이 인간에게 산소를 주고 우리가 후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맛있게 받아먹죠. 그래서 식물을 바라보면 이 산소와 초록의 반사색은 시각적으로 마음이 평정해지고 편안한 마음을 만끽할 수 있으므로 실내의 식물을 멍하게 쳐다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 허락하면 가까운 바다를 멍하게 바라보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 소리와 거기서 불어오는 자연의 바람의 느낌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특히 확 트인 바다의 푸른색은 폐 속까지 시원하게 하여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다 날려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해변을 거닐며 멍한 시간을 가지면 더 효과가 높겠습니다. 바다가 시원하죠. 네 번째, 자, 그럼 멍하게 바라보며 실종된 오감을 살려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멍함은 흔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한눈을 팔거나 넋을 잃은 상태를 흔히 멍때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멍하게 있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시각 때문에 과거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멍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멍한 시간을 가져보면 시신경이 안정되어 평소 느끼지 못한 실종된 오감을 살려내기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 이때 코로 숨을 깊게 들여 쉬고 입으로 후 하며 천천히 내뱉으면 마음이 더 차분하게 됩니다. 시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감각 기관이 살아나고 주변의 소리, 촉각, 미각, 향기까지 느끼게 됩니다. 눈을 감은 시간보다 배 이상의 다른 오감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자, 불멍 때리는 화로의 입구네요. 다섯 번째, 밤이라면 전등이나 모닥불 또는 촛불을 바라보며 멍한 시간을 가져보면 부드럽게 일렁이는 불빛은 마음을 더욱 안정시켜 편안함의 극치를 만들게 됩니다. 또 불빛이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이 특별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밤이라면 이 달빛도 좋겠죠. 전등이나 모닥불 또는 촛불을 바라보며 멍한 시간을 가져보면 부드럽게 일렁이는 불빛은 마음을 안정시켜 편안함의 극치를 만들게 됩니다. 불빛의 찰나의 순간이 특별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멍한 시간을 가지면 천의 연정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자연이나 꽃, 바다, 흰 눈, 불빛, 흐르는 물, 구름, 달빛 등을 보며 멍한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이런 경험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상과 멍한 시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촛불을 켜두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명상 중 멍한 효과. 자,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 있죠. 그 다음 집중하는 명상, 몸을 푸는 이완하는 명상 등이 있는 반면에 멍 때리기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상태로 이 두 가지 활동 모두가 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멍한 시간에 뇌의 구조적 변화. 이 명상은 전두엽의 헤마피질의 두께가 증가하여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하게 만듭니다.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점점 증가하여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가 높습니다. 세 번째, 이 멍한 시간의 뇌파 변화는 어떤가 하면은 멍한 시간은 알파파와 세타파의 증가로 이완 상태의 깊은 몰입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주게 되고 결국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신경조직 유런이네요. 네 번째, 멍한 시간의 뇌 상태는 어떤가? 이 명상은 뇌의 기본 상태인 뇌를 초기화시키는 기 때문에 뇌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휴식 상태가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네트워크로 자기 성찰과 내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또 뇌의 과도한 활동을 줄여서 정신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감소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기운과 기억, 에너지를 넘치게 만드는 것이 멍한 시간, 즉 뇌를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멍한 시간은 이 림프절의 살아납니다. 활성화됩니다.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내는 림프관의 휴식으로 체내 에너지가 비축되고 면역력이 살아나는 등 신진대사 전반의 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멍한 쉼의 여유가 만드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린아이가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네요. 첫 번째,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 발을 반드시 뒤로 물러서서 뛰는 것과 같은 원리죠. 물러서지 않고 뛰면 속도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한번 물러서는 게 바로 쉼의 시간입니다. 자, 활기찬 일상을 만들기 위한 쉼은 곧 닥쳐올 미래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일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멍한 시간은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뇌를 초기화시켜서 뇌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부하된 뇌가 쉼을 통해서 뇌 속 공간이 정리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기억력과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멍청해져 있다가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인 바로 뇌의 초기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눈이 건강해집니다. 멍 때리면 혹은 먼 산을 바라보기를 최소 1m 이상의 거리에 두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 중에 1m 밖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은 사물을 볼 때마다 수정체의 조절을 하죠. 수정체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눈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멀리 볼수록 눈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6시간 봤으면 멀리는 최소한 3시간 정도는 봐야지
평형을 이루겠죠. 다섯 번째, 일상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가까운 것만 보면은 두꺼워진 수정체 주변의 근육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 눈이 더욱 피로하게 됩니다. 이때 먼 것을 자주 보며 멍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수정체가 얇아지죠. 또 수정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로 피로감이 낮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우리가 폰에 있는 렌즈가 바로 지금 보이는 이미지죠. 외곽 쪽이 흐려지고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자주 보면 형태의 왜곡 현상이 심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안정된 정서가 유지됩니다. 뇌가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줄어들어 긴장과 불안감을 없애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일상생활 중 멍한 쉼의 여유 만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조건의 멍한 환경을 만들기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쉼의 명상이나 멍한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은 일상생활과 함께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중에 멍한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매일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의 시간을 가지거나 짧지만은 휴식 시간이 생길 때 한 5분 정도라도 멍한 시간을 만들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상의 스트레스와 그다음가 해소되어서 정신의 신경을 치유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잠시 5분도 좋아요. 세 번째, 일상 중 멍한 환경은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멍한 시간이나 바라보기를 실천하려면 그 환경은 첫째가 외부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고 또 먼 거리면 더 좋겠죠. 보다 깊고 효과적인 명상과 멍한 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면 다 됩니다. 자, 마음의 편안한 달 항아리와 매화.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신체와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명상이나 멍한 시간을 조절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집중이 어려울 때 잠시 한 5분 정도 멍한 시간을 통해서 뇌를 쉬게 하면은 내 안의 에너지가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일상이 즐거워지고 힘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멍한 시간은 부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뇌의 쉼은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며 멍한 시간은 창의성과 기억력을 증대시켜줍니다. 공부한 양이 많으면 그 많은 양만큼 쉼이 있어야만 기억력이 좋아져요.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쉼의 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고 멍 때리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양하게 거의 멍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바탕이 칠해져 있죠. 바탕이 칠해져 있고 주제는 전부 여백으로 다 남아 있어요. 결이 한번 보세요. 같기도 한 결, 피어있는 꽃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24번째 이야기는 림프액 편입니다. 농백혈과 림프액. 여기 손가락에서 지금 농백혈, 림프액이 빠져나 있죠. 피와 농백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 체내 염증 빼기 건강 비법, 농백혈과 림프액이 왜 생기며 어떻게 쳐내는지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